예, 반갑습니다. 그 이게 뭐 하려고 했냐면 수학이 이게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보통은 미적분학이라고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저희 학교만 이 책을 쓰는 건지 이게 미적분학이긴 하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미적분이야. 내용이 미적분인데 추가로 수학 뭐라 해야 되냐? 추가로 수열이 좀 껴있는 수열이랑 행렬이 껴있는 그런 건데 이게 1년 동안 배워요. 공대 1학년 내에서 보통 다 배울 거야. 어떤 학교에서는 미적분학이라고 배울 거고 그런 거 같은데 이 책이 갑자기 앞에서 행렬을 하고 막 벡터를 하고 그러거든요. 난 처음에 이게 왜 하는지 몰랐는데 왜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지? 그래서 그냥 1학기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죠. 물론 1학기 때는 수학을 잘 안 하기도 했고 잘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했어요. 1학기 때는 제가 어디서부터 딱 안 했냐면 일단 이 책이 뭐냐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1, 2라고 교우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수학 교재 편찬위원회. 그래서 1학기 때까지 배운 게 이제 5단원 미분의 활용 여기까지 했고 이제 2학기 와서 수학 2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수학 1이에요. 수학 1이고 이 뒤가 수학 2 적분 파트가 이제 수학 2라고 할 수 있고 적분 파트랑 이변수 함수 그다음 이중적분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끝인데 이게 딱 보니까 1학기 때는 몰랐죠. 이게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가를 몰랐는데 맨 마지막 단원이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12.5단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좀 앞에서 왜 이런 거를 했는가.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서 행렬을 배우고 벡터를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렬 벡터를 모르면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열 파트를 제외하면 이거를 결국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좀 기초를 쌓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 올려온 거야. 그런 거 있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변수하고 뭐 분수 다루고 사칙 연산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미분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미분이 어떤 개념인가, 그러니까 도함수를 만드는 게 어떤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빌드업을 했다면 이 수학 1, 2에서의 빌드업은 이중적분 변수 변환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왔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래서 그래서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을 처음에 정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2부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일부가 뭐냐면 일부가 이건데 일부가 요게 일부인데 일부는 6단원부터 8단원까지의 내용이 일부고 그러니까 적분이에요. 그냥 부피 구하는 거랑 넓이 구하는 뭐 그런 건데 일변수 함수에서의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2부는 11단원으로 넘어오는 게 2부예요. 10단원은 왜 뺐냐? 9단원, 10단원 어디 갔냐? 9단원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급수라고 해서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고
이거는 앞에서 3단원 수열의 극한 뭐 그거 할 때 그거랑 연결이 돼 있는 단원이고, 그래서 이건 좀 달라. 이거는 전체 내용이랑 좀 달라. 그리고 10단원은 뭐 매개 변수 그런 건데, 그거는 왜 뺐냐? 그거는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 중간고사 범위에, 아니 기말 범위에 안 들어가서 뺐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걸 정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시험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차피 문제풀이잖아, 시험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막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문제풀이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에서 수학을 배웠어. 공대를 나왔으니까 대학에서 수학을 배운 거죠. 이런데 내가 만약에 졸업했을 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만약에 없어 봐. 그냥 시험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해서 그냥 그 문제 풀이만 해왔던 거야. 늘 아무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는 거죠. 이 등록금이랑 갖다 바쳐가지고 지식을 쌓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식을 쌓으려면 다른 데서 쌓을 수 있겠지. 뭐 그렇다 쳐도 도대체 이제 공대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 내 말은. 1년을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공대생한테 같은 걸 물어보면 이 사람은 다르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 차라리 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 대학교를 다녀도, 그러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대학교를 다니지 말고 다른 뭐 일을 하던가 해서 돈을 벌어놓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돈을 벌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네, 그런 생각이긴 한데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이 뭔가를 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부에서 11단원, 12단원을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1부에서는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 됐거든요. 그냥 뭐 6단원에서 이제 미적분학의 1기본 정리, 2기본 정리 뭐 이런 거 하고, 7단원이 대부분 내용이야. 적분법이라고 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와 x축 사이에 그런 넓이를 구하는 거죠.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7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냥 도구예요.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데 쓰는 도구라서 그냥 도구 하나하나를 그냥 다뤘으면 됐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쭉 다루고 이렇게 예제를 좀 살펴보고 끝난 게 2단원, 7단원이고, 그리고 8단원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뒤에서 했던 거를 좀 활용하는 뭐 그런 거라서 이제 여기서 부피 구하고, 물론 그러니까 함수를 돌린 거야. x축을 중심으로 돌리던가 y축을 중심으로 돌리던가 해서 그 부피를 구하던가 아니면 그 돌려서 얻은 건널비를 구하던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7단원, 8단원의 내용이고, 이 대학에서 배우는 적분을 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값이 뭐 물리에서 쓰려면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실제로 물리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 이런 거는 2분의 1 mv 제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이런 적분에서부터. 그 넓이가 같다는 게 에너지 보존 뭐 법칙이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 나중에 에너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야. 그 x축, 시간축으로 이렇게 쭉 놨을 때 전체의 에너지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물리를 배워도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진 않거든. 하나하나 설명해 주진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면은 자기가 좀 더 알아봐야 된다. 물론 저도 이제 1학기 때 물리 한 뒤로는 물리를 잘 쳐다보지 않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물리라는 교육에 좀 의미를 찾고 싶으면, 공부에 의미를 좀 찾고 싶으면 오히려 물리를 하는 게 좋아요. 수학보다는 물리를 하는 게, 물론 이제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지만, 물리랑 수학은 수학에서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 배우는 건데, 배우고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수학 그 자체로도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에 접목시켜 놓은 게 물리인데, 그러니까 숫자로 현실을 쓴 거야. 그러니까 공식들이 나오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도, 그러니까 변수를 현실의 어떤 값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현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다 완성시켜 놓진 않았어요. 이 부는 원래는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을 설명하고 11단원을 조금 설명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겠다 싶어서 이 부를 그렇게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세요.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런 처음에 예제를 숫자를 센 거지. 11단원 예제가 훨씬 많아요. 11단원의 내용이 많고 애초에 12단원은 그냥 그 이변수 함수가 그리는 공면과 xy 평면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공면과 xy 평면 사이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이 영역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보면은 이런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처럼 요거 12.5.2 이게 마지막 예제거든요. 이 책에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 R이 이제 영역인데, 이 XY 평면에 그려진 영역이야. XY 평면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이 다음 4개의 직선에 둘러싸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요게 두 개가 있죠. x-2y는 0이다. x-2y는 마이너스 4다. x 플러스 y는 4다. x 플러스 y는 1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거를 y에 대해서 쓰던가 x에 대해서 쓰던가 해서 직선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두 개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영역에서의 영역 위에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려진 공면 사이에 부피를.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덧붙여놓은 말들이 오히려 더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해. 근데 이게 제가 전부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지 않나 해서 처음에 스타트를 해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도 그 전체의 아주 일부를 알고 나서 그 일부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넓혀가는 그런 식인데,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문 처음 만약에 이걸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이 글을 읽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저도 모르는 상태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할 거다. 이 수학 책을 쓰는 사람은 애초에 다 알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아는 사람이 이걸 다 쓴 거라서,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쓴 것도 있고, 나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해설을, 그러니까 해설을 쓴다기보다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적으면서 본 게 이 글의 좀 취지예요. 취지고, 이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거예요. 쓰게 되는 이유. 네, 보면은 일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간단한 얘기라기보단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냥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넓이를 구하고 하는 거라서 그거를 활용해서 부피를 구해주고, 뭐 함수를 회전시킨 뭐 그런 건널비를 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함수의 길이에 대해서도 잠깐 다루고.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사실 별로 쓸 게 없어. 이게 많아 보이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책의 페이지를 보면은 6단원부터 일단 이 책이 거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크기거든요. 한쪽이. 그래서 적분 파트가 이 1부에서 다루는 파트가
아니 292페이지부터 해서 292페이지부터 해서 433페이지까지 해서 총 200페이지가 넘는 거죠. 아니네, 200페이지 안 넘네. 그러니까 거의 14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의 이만큼의 분량을 이거 A4 용지로 뽑으면 몇 장 되지도 않을걸? 실제로 이거 공유를 눌러보면은 프린트 이거를 해보면 21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약본이고 인문 해설지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별로 내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용이 안 되는데 애초에 이거 자체가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별로 없으니까 내용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거듭제국급수를 보잖아요. 이게 덕일 거야 아마. 이거는 1단원의 분량인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지. 보세요, 이거 35페이지 나오잖아. 이거는 아까 뒤에 거는 3단원을 합쳐놓은 건데, 이거는 한 개의 단원만으로 이런 양이 많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거듭제국급수. 지금 2부가 지금 어디까지 썼냐면, 쭉 내려보면 저평면의 방정식, 저평면까지 썼네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 쓰면서 이제 대충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좀 한마디로 압축이 어려워요. 이중적분의 변수 변화는 어디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들고 이거를 유도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적분의 변수 변화는 평행사변형 영역이 모양이 이상하게 돼 있을 때, 영역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닐 때, 이런 모양의 뭐라 해야 되죠? 이런 모양의 그거 위에서 어떻게 이거를 되는 건가? 그래서 설명을 진짜 못하겠어요.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이, 그러니까 설명을 여태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하려면은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유도 자체에서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마 마무리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르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그래도 한마디로 좀 줄여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7단원, 6, 7, 8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9단원에서 하는 거는 거듭제곱 급수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는 뭘까? 거듭제곱 급수에서 하고자 하는 바? 함수를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급수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x의 넓이? 그러니까 x의 뭐라 해야 되죠? x의 범위? 그게 수렴 반지름이지. 그 범위가 얼만큼 되냐. 구단원에서 거의 그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이런 거는 그냥 함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함수를 무한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 이 함수의 값이 몇인지 모를 때 고작 몇 개의 항만으로도 이 함수의 값이 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린 급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중심으로부터 좀 멀어지면은 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항이 필요하다. 그 정도가 이 부단원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를 근데 어디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쓰이는 거야? 물리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거를 근데 도대체 진짜 어디서 쓰는 거죠? 이게 확실히 컴퓨터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컴퓨터과에서 미적분을 배우면은 그 위에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과목이 없어 사실상. 1학년 때 배우고 끝이고, 이게 그냥 공대 공통 과목으로 있으니까 배우는 거지 연결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산수학이라는 이상한 과목을 배우는데 난 그것도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던데. 물론 이산수학에서 막 이제 탐색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과목에서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과에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나 싶긴 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연관이 있겠지 싶은데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연관이 없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도 수학은 교양의 느낌으로 배우는 건가 싶긴 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이거 배워서 뭐다 써먹을 건데. 일단 그래서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변수 함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요 그림처럼 xy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보세요. 요 함수를 보면 변수가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좌표 평면 위에 정의역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 xy가 루트 x 플러스 y 플러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y 플러스 1인 건데, 이제 함수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왜 안 되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분모가 0이 되면은 정의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왜 정의가 안 되는 건가? 0분의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되는 거는 좀 직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긴 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자가 0이면 그냥 0인 거는 알겠어. 근데 분모가 0인 거를 왜 안 되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모가 만약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분모가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5분의 1, 막 0.5분의 1, 0.25분의 1, 0.001분의 1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분모 분자에 다시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값을 곱해주면은 엄청나게 큰 수로 변한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그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정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적지 자체가 무한대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값은 존재하면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한대인 거는 알겠지만, 분모가 그냥 그 값이 0이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의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는 x가 1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어진 이 흰색 선이 x가 1인 경우이고, 그리고 루트 안이 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수축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값이 허수면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xyz라는 거 자체가 실수축의 실수 범위라서, 이게 허수를 다룰 때는 또 이거를 다르게 다루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에서 다루는 거는 허수
범위까지 다루지 않아요. 허수에서 안 다루니까 이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죠.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따져보면은 이걸 y에 대한 함수 다시 쓴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 여기를 y에 대해서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이만큼이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y가 더 큰 값이니까 이 위에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직선보다 더 큰 값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y 값의 정의역이 만들어지니까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변수 함수고 이제 이 위에 공면이 그려지거나 뭐 그런 거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은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영역이 이 정도의 영역이다. 이중적분도 설명을 해야 되나? 이중적분은 그냥 직사각형 영역에서 넓이를 구하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이 그림 보면 알겠죠? 뭔지.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긴 해. 솔직히 수학이 말로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하나하나 다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학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 교수님의 말은 사실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그거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다시 내가 생각을 해봐야지 제가 뭐 뭐라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중적분이라는 거는 이중적분을 알기 위해선 편적분을 알아야 되는데 편적분이 뭐냐? 이제 변수 하나를 상수 취급을 하고 다른 변수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구해주는 건데요. 그걸 왜 하냐면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거는 지우자.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겠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변수 함수의 z값은 공간에서 공면을 그린다. 이때 문제에서의 직사각 영역 R과 공면 사이 부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x-y x-3y 제곱 이꼴 z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z 값이 공면을 그린다는 거죠. 공면을 그리는데 이 직사각 영역 사이에 공면과 직사각 영역 공면과 직사각 영역 사이에 있는 부피를 구한다. 어떻게 구하냐? 이 빨간색 단면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특정 x 값일 때에 y가 1부터 2까지에 걸쳐 생긴 넓이가 된다. 보세요. 여기 이게 포인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따로 포인트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이런 걸로 포인트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있죠. y는 1 y는 1부터 y는 2까지에 걸쳐서 있는 이런 빨간 색깔 단면이 있잖아요. 이 빨간 색깔 단면을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dy일 거 아니야. 이 짧은 이만큼이 여기가 dy이고 요 넓이가 z니까 dy랑 z랑 곱해서
인테그랄 2부터 1까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걸 나타낸 게 이 빨간 색깔 단면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타낸 식이 이거고, 특정 x에서의 y는 1부터 2까지의 단면의 넓이. 그러니까 이게 특정 x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x를 1로 잡아보자는 거야. 여기 이 단면에서의 넓이만 딱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1로 잡으면 x는 1이니까 당연히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되니까 이 식이 1-3y 제곱에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해주면 이렇게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게 넓이야. 음의 넓이니까 실제로는 z값이 이 z는 0이라는 평면 아래에 있겠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의 이 y축으로의 단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x가 1일 때가 아니라 그냥 x라는 변수를 상수 취급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적분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x에 대해서 이렇게 딱 구해보잖아요. x를 지금 상수 취급한 거야. 보세요. 이 x를 상수 취급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을 딱 구해요. 딱 구하면 x는 그냥 상수니까 1차 y가 생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고, 2 넣고 1 넣고 해서 딱 구해보면 x-7이 돼요. 이 값이 x-7이 돼. 당연히 상수가 안 나오겠지. x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때 x를 결정해주면, x가 1인 걸 결정해주면 1-7이 돼서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어떤 특정 x 값일 때의 그 단면의 넓이라는 거예요. 특정 x 값이고 그 단면의 넓이. x를 0으로 놓으면 -7이고 x를 2로 놓으면 -5고, 그 사이에 있던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특정 단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대충 빨간 색깔 그 단면은 x를 결정을 어떤 것으로 결정하냐에 따라서 쭉 변하는 그런 변하는 면적이다. 근데 이때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x-7 dx,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 단면 x가 결정되면은 결정되는 이 단면적을 dx로 해준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0부터 2까지의 dx를 곱해주면 이 z값에서, 아니 이 z값이 아니라 이 단면적에서 dx를 곱해주면 약간의 부피가 나오겠죠. 약간의 부피를 2부터 0까지 다 구해준다.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를 모르면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 정리를 저도 이해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나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해주면 값은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부피예요. 이런 식의 방법이 이중 적분이다. -12가 이제 전체의 부피다. 전체의 부피는 어차피 그렇죠. 네. 아무튼 이거를 이제 먼저 뭘 해주냐는 상관이 없어요. 단면적을 어떻게 잘라줄 거냐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이게 이중 적분이고, 이제 이중 적분에서의 변수 변환. 변수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변환해서 직사각 영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UV 평면으로 이 아래 영역을 옮겨준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전부 다 설명하고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방법을 알고 이거를 해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싶어서,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평행 사변역 영역 위에 있기 때문에
변환을 하는 방법, UV 평면으로 변환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기울기가 같은 두 개의 직선을, 하나는 기울기를 U로 넣어요. U로 놓고 하나는 기울기를 U로 놓는 게 아니라, 물론 기울기는 달라지겠죠. 이 값을 U로 놓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U로 나왔잖아요. x 플러스 y 이꼴 4, x 플러스 y 이꼴 1을 x 플러스 y 이꼴 U로 놓고, 마찬가지로 다른 기울기도 이렇게 하나는 V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2y 이꼴 v를 연립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3y 이꼴 u 마이너스 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에 대한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y는 3분의 1 u 마이너스 v 이런 형태가 되고, 이 3분의 1 u 마이너스 v를 위에 있는 식에 다시 집어넣으면은 x 플러스 3분의 1 u 마이너스 v는 u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x에 대한 식이 u와 v에 대한 함수로 바뀌고, y에 대한 식도 u와 v에 대한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역을 이렇게 직사각 영역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하나의 직선은 u가 4일 때, 뭐 이렇게 u가 4일 때는 요 파란 색깔 2부터 1까지 연결돼 있는, U가 1일 때는 3부터 4까지 연결돼 있는 이 직선, 그리고 V가 0일 때는 요 직선 해서 이렇게 영역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환을, 직선들을 이렇게 딱 놔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면은 그림이 위에 거랑 달라요. 조금씩 수정을 해가는 거라서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 이게 맞는 그림이야. 위에 거는 아마도 처음에 만든 거라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아무튼 뭐 이 함수가 나온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는 거는 뭐냐면, 파란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 여기 3번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 교점을 UV 기준으로 1,0에서 만나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기가 여기라는 거야. 이 3번 교점. 이를 x에 대한 UV 함수에 대입하면은 x가 몇이었죠? 여기 x에 1 넣어봐. u1 넣고 여기 0 넣으면 3분의 2죠. x는 3분의 2야. 3분의 2. 그리고 y에다가도 이거를 넣어보세요. y에다가 이걸 넣어보면 u가 3분의 1이고 v가 0이니까 3분의 1, y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래 교점을 찾는 방법은 이 기울기를 이렇게 식을 1차 방정식에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이거를 연립해서 쭉쭉쭉 풀면은 교점이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3분의 2라고 3분의 2를 다시 위에다 넣으면은, 그러니까 x는 3분의 2를 y에 대한 식에 넣으면은 y의 값도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 쓴 거야. 그러니까 UV에 대한 함수로, 그러니까 U랑 V가 결정되면은 X가 결정돼. 그리고 U랑 V가 결정되면 Y가 결정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U랑 V가 결정되면 X가 결정되고 이거 결정되고 뭐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X랑 Y가 결정돼도 U가 결정돼요. 이 식이 그 식이야. 여기서
x가 3분의 2고 y가 3분의 1인 게 딱 결정이 되면은 이 식은 1이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UV가 1,0이었다. 이게 이렇게 하면 U가 결정되고 여기서 또 이거 V 요거 있죠.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보면은 3분의 2고 3분의 1 하면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도 0이죠. 그러니까 V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UV와 XY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점 하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교점을 모든 교점에 대해서 다 잡아봐도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직선에 놓여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관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던가도 점 하나는 점 하나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1대1 대응 관계.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들은 평면을 어떻게 쓰냐까지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놓아서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는 거야. 그 부피를 어디 갔죠? 이런 방법으로 놓아서 이 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식에서 이 값은 이게 3xy라는 식이었는데 x에 대한 x를 uv에 대한 식으로 쓴 함수를 여기다 쓴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y를 uv에 대한 함수로 쓴 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3은 그냥 3이고 그리고 이 값은 뭐냐면 이 값은 라운드 x 라운드 y 아니 라운드 x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한 거랑 요거랑 곱한 걸 뺀 값이에요. 그런 행렬식 값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행렬식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u랑 v에 대해서 영역을 바꿔 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중적분을 쓰면 그러면 값이 나오겠죠. 이중적분을 썼으니까. 쓰면 이제 이렇게 결국에 계산으로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부피라는 거야. 그 영역에. 원래 같으면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평행사변형 영역은 그 네모 한 칸 한 칸 DA, DX, DY 한 칸이 결국에는 쪼개다 보면은 그 영역이랑 네모랑 맞을 수가 없잖아요. 직사각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중적분의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의문이 들죠. 여기서 의문. 이 행렬식 값 여기 라운드 x 라운드 머시기로 쓴 행렬식 값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를 알기 위해서 를 알기 위해서 이 저평면이라는 것도 구하고 이제 이후로는 아마도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 벡터도 구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dx랑 뭐라 해야 되냐 아마도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작은 양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dx, dy라는 작은 영역을 du, dv의 어떤 값을 곱해준 값 그
그거랑 일치시키는 그런 식을 적는 게 유도 과정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이중적분의 변수 변화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 줄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의 생각이고요. 물론 다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빌드업에 쌓아놓은 것만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아마 지금의 결론입니다. 목이 아프네,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튼 이 저평면하고 이제 델타 Z에 대한 표현을 하고 DZ에 대한 표현을 하고, 아마도 연쇄 법칙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유도 과정 중에서 몇 개 안 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쇄 법칙도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확실히 12단원 연결되는 게 있고, 행렬, 벡터, 뭐 저평면, 접선, 뭐 그런 거 다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야. 이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하기 위해서 다 때려 박은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리가 잘 되면은 다시 이런 거를 새로 더 쉽고 필요한 내용만 딱딱 골라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가 할까 싶기도 해요. 귀찮아요. 이게 오래 걸렸거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 숫자로 그냥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다. 이게 막 다 써놨지만 그냥 유도 말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냥 숫자로 쓰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이라는 거는 영역의 모양을 어떻게 바꿨을 때, 어떤 식으로 바꿨을 때, 근데 좀 생각을 더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 행렬식 값이 상수로 딱 튀어나오잖아요. 3분의 1이면 3분의 1이고 뭐고 딱딱 튀어나오는데, 이게 1차식이라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이제 도함수가 만약에 편도함수가 1차식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xy라는 3xy라는 이게 공면이 아닐 거예요. 공면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단순한 함수잖아, 이변수 함수 치고는. 그래서 이게 영역이 조금만 더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만약 영역이 좀 꾸불꾸불한 형태로 되지만 함수로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정리가 더 되면은 한 번 더 영상을 찍겠지만, 좀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식이 틀린 게 없으니까 결국에 결론이 맞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한 그런 게 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유도된 게 개념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던가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그런 직관적인 생각을 숫자로 썼는데 이게 숫자로 쓰니까 더 맞다. 숫자로 쓰니까 더 일치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특히 물리도 처음에 고전 역학 파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연력학으로 들어가고 이제 현대 물리로 들어오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학적으로 맞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저도 잘 모르지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맞으니까 맞는 거야. 수학적으로 틀린 게 없지. 그럼 맞았어. 이중 적분의 변수 변환도 이런 느낌이지 않나. 뭐 너가 이해하든 못하든 어차피 이 유도 과정 중에 틀린 게 없으니까 넌 너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건 맞은 거야. 맞은 거고 실제로 부피를 컴퓨터로 계산을 해봐도 이 값에 계속 도달을 할 거예요. 쪼개고 쪼개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맞은 거지. 결과론적으로 맞은 거야.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원자에 대해서 다루고 더 작은 입자들에 대해서 다루거나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이상 힘들 정도의 그런 매우 작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는 실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말로써 표현할 수 없더라도 수학으로 완벽하게 유도 과정이 맞으니까 맞다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지만 숫자는 틀리잖아.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못하는 그게 있을 수가 있다. 말로써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고전 역학적인 생각이지. 어떤 물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위에서 손을 놔서 놓으면은 그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항상 정해져 있고 그 물체의 아래에 놓여져 있는 바닥과의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물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은 이런 입자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학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 수학으로 표현했을 때 이 입자를 설명할 때 확률로 쓰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확률로 쓴다는 것부터가 뭔가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했는데 파다 보니까 확률로서 그걸 쓰게 된다는 게 이제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게 결정이 되어 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로써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첩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동시에 두 개의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다.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고 오히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더 내가 좀 더 수학을 더 잘 알아서 설명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별로 저도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저 막 파고들어서 이제 숫자로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뭔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설명이 틀렸다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설명하고 싶은 건 있죠. 그런 걸 이해하고자 하는 거는 좀 인간의 본성이지
않을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뜰 수도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으면 뜨겠죠. 그때도 관심이 있다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풀이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생각이 있긴 해. 솔직히 이 다음은 그냥 뻔해. 유도 과정들 쭉 줬고 그 유도 과정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맞겠지 당연히. 이 대학교 교재에 적힐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정을 거쳤겠습니까?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하던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정리를 끝까지 하진 않아. 그냥 내가 이해했다 싶으면 그냥 대충 마무리하는 편이라서 오늘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